여러분 어느 날 중년이 되어버린 나를 발견한 경우 많지 않으세요? 저는요 어느 날 60이 되어버린 저를 발견했어요. 60이 되어서 제가 깨달았던 것들, 어떤 계기로 무엇을 깨닫고 60 이후에 무엇이 바뀌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와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러운 것이기도 하고 또 두려운 것일 수도 있어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나이 들므로 인해서요, 나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들, 쌓았던 지식들 또는 인간관계들, 몸에 붙은 여러 능력들, 그것이요 어디로 도망가지 않고 저한테 쫙 달라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나이에서 여러분들이 그 나이보다 어릴 적보다 훨씬 더 훌륭한, 훨씬 더 능력 있는, 훨씬 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가장 똑똑한 상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실 한 50대 되고 저처럼 60이 넘으면요, 그때까지의 자기 삶을 회고해 볼 때 그게 자기 삶이었는지, 그게 정말 자기가 원해서 산 삶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의심하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실제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주변의 요구라든지 사회적으로 다들 그게 좋다니까 그거를 쫓아가서 해본다든지, 특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엄마예요. 엄마의 바람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기를 쓰고 노력한 사람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수 되면 좋겠다, 교수 되면 좋겠다, 정말 노래처럼 얘기를 하셨어요. 대학 가서도 얼마나 부담이 되든지. 결국은 이런 게 이제 나쁜 페르소나에 해당하죠. 남의 욕망, 그것이 부모래도 내 욕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온 것이죠. 다만 어찌 보면 그렇게 해서 계기가 된 저의 삶 안에서 저는 저다움이 무엇인가를 그 안에서 찾으려고 노력은 해왔어요. 하지만 나이가 60이 돼서 턱 보니까 교수가 저의 천직은 아니었습니다. 현직 교수가 이런 폭탄 선언을 해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일정한 나이가 들면 이렇게 자기 삶을 완전히 리셋해야 될 그럴 타임이 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죠. 새로 리셋한 자신의 일생을, 나이가 이제 벌써 50대가 됐어, 저처럼 60이 넘었어, 그런데 거의 새로 출발해야 돼. 이때 두려움이 오기 마련이에요. 저는요, 결론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내립니다.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 참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현재 나이, 그 나이대가 1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이 좋을 때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요. 나이 50만 돼도요, 아유 벌써 나는 머리가 퇴화했어, 나는 몸이 너무 늙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관찰한 바로는 75세까지는요 정말 왕성하게 일하고 정말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75세 넘으신 분들께 제가 좀 결례되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그때는 일단 육체적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의 종류나 방식을 바꿔줘야 되는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저는 75세, 80세 정도에 온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50대, 저처럼 60대, 여기는 아직 청년이에요. 거기다 가장 능력이 좋은 시기예요. 따라서 두려움이란 가질 이유가 없죠. 다른 때보다 가장 능력이 좋을 때 자기가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점, 이거를 꼭 잊지 마시고요, 거꾸로 여태까지 온 삶의 관성에서 그냥 자기 삶을 맡겨버리는 이런 선택도 가능하면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진정한 자기를 찾으라는 얘기죠. 찾은 다음에 자기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두려움을 갖거나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앞을 향해서 축축 새로운 삶을 꾸려가시기를 정말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제가요, 교수로서 그냥 평탄한 삶을 살다가 나이가 60이 돼서 갑자기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것은 계기가 있습니다. 어떤 독특한 만남이나 어떤 독특한 에피소드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께 정말 오늘 이 얘기를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데요, 너무너무 심심한 시간을 가졌던 게 저에게는 계기였습니다. 제가요, 여행을 다니다가 일본 큐슈의 쿠마모토라는 도시에 아소산이라는 활화산이 있어요. 그 아소산 주변에 별장들이 엄청 많은데요, 우연히 별장을 이용해서 한 일주일 동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이 저한테 엄청 컸어요. 정말요, 너무 심심해서 할 수 없이 책을 보고요, 너무 심심해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산 밑이니까 바람이 솔솔 불 거 아닙니까? 그 바람이 제 팔,
목덜미, 얼굴을 스쳐가는 그 쾌감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너무 심심하니까 별의별 게 다 아름답고 별의별 게 다 쾌락이고 별의별 게 다 재미예요. 그때는요, 인터넷 사용도 엄청 불편했어요. 지금은 이제 외국 나갈 때 인터넷 사용이 상당히 많이 자유로워졌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내지 않으면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아주 작은 수준에서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핸드폰도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게 계기가 돼서 저는 저의 삶을 쭉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요, 잘 살아왔고 실력을 잘 쌓아왔지만 이것이 나의 삶의 전부일 수는 없어 하는 결론에 금방 도달할 수 있었어요. 페르소나로서의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나이가 60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진정한 인생,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내가 온전히 주관자가 돼서 만들어갈 인생,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제가 꼭 권하는데요, 일주일 이상 심심한 시간을 과감하게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여행이 최고예요. 여럿이 가면 안 됩니다. 혼자 가셔야 돼요. 혼자 일주일 동안 정말 심심하게 구경 다니시지 말고 장소 한 군데를 잡아서 정말 심심하게 계시면 여러분들이 진정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돼요. 이틀 가지고 안 됩니다. 한 나흘, 제일 좋은 건 닷새 정도를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 심심해 보시면요, 정말 자기 속으로 점점 더 들어가 보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꼭 경험해 보시기 바라요. 이 심심한 경험을 통해서 60이 돼서 제가 깨달은 것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진정 내가 주관자가 되는 삶을 앞으로 살아야겠다는 깨달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60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세상이 훌륭하다는 거, 우리 엄마가 나에게 요구했던 거, 그 다음에는 학생됨, 그 다음에는 아빠됨, 뭐 교수됨, 이런 것들이 저의 삶을 온통 지배했던 겁니다. 물론 그 안에 저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제가 선택해서 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인생 전체가 제가 주관자가 돼서 운영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0이 되면서 결심했던 것은 이제는 내 인생의 주관자가 오롯이 내가 될 것이다. 그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시선을 보내더라도 나는 진정한 자유로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야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된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이거 좀 건방지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60살 동안 그렇게 살아오면 우리에게 실력이라는 게 쭉 누적되게 돼요. 그러니까 약간의 자신감 같은 게 몸에 있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요? 그 상태에서 자기를 수련해가는 것은 제가 자주 쓰는 용어입니다만 식물을 키워가듯이 자기 수련을 하는 거예요. 막 기를 쓰고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집에 있는 화초들을 매일같이 말도 걸어보고 햇빛 가까운데 옮기기도 하고 또 주기가 되면 물을 주기도 하고, 우리가 머리를 깎듯이 화초들도 일부 잎들을 깎아줘야 되거든요. 뭐 그런 행위를 하는 것처럼. 그러면 화초는 그 사랑을 먹고 조금씩 성장해 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꽃을 피죠. 저는 이 식물을 기르는 것처럼 저를 성장시켜 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60이 돼서야 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너무 그냥 열심히만 사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열심히 저를 수련시킨 것이 반드시 효과적이었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방식, 식물을 키우듯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키워가는 것, 이것이 편안하지만 훨씬 더 결과는 멋질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다. 이런 것을 깨달았어요. 세 번째는, 그래서 완전히 내가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고 나의 실력을 계속해서 식물 키워가듯이 조금씩 그런 아름다운 꽃이 필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키워가면서 결국은 어디를, 나의 꿈을 구체적으로 실행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겠다는 게 이제 세 번째 깨달음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쿠마모토에서의 그 경험 이후에 계속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인생 꿈을 발견하게 된 거죠. 제가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정말 자유로운 여행 작가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그 여행 작가로서의 삶의 과정에서 얻게 된 지혜들, 그것을 사람들과 넓게 나누는. 그래서 지금 제가 유튜브도 하는 것이고, 유튜브 구독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캔 유튜브 대학 같은 것도 운영하는 것이고, 파란 코끼리들의 기적이라는 아침 루틴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 출판사에서 책도 내는 것이고, 그 중심에는 자유로운 여행 작가로서의 키미칸이라는 저의 인생이 있는 것이죠. 제가 이 꿈을 발견해내고 너무너무 기뻐서 지금도 굉장히 기쁜 상태로 저의 일상을 꾸려가고 있답니다.
그 60에 너무너무 심심한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 그것을 저는 구체적으로 3가지로 하나씩 실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요, 나이 60이 돼서 저는 저의 인생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험 때문에 제가 아이캔 유튜브 대학의 1학기의 제일 첫 강의에서 성찰, 그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데? 라는 강의를 하면서 말미에 나의 인생 지도 그리기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권유하고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리포트로 내시게 해서 코멘트를 달고 하는 걸 해요. 이게 제가 60이 돼서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해보고 엄청난 성과가 있구나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권유하는 거거든요. 이거를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그렸습니다. 그리고요, 이 인생 지도 그리기를 반복하면서 저 내부를 더 많이 들여다보게 되면서 저의 꿈을 알게 된과 동시에 이것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버킷리스트를 썼는데요. 저는 버킷리스트를 그냥 한 번 쓰고 지운 것이 아니고 조금씩 쓰는 걸 거의 한 달 반을 썼어요. 그러고 나니까 버킷리스트가 제대로 완성되더라고요. 인생 지도와 버킷리스트가 믹스되니까 저희 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떠오르고요. 그 꿈을 실현해가는 과정들, 몇 살 때는 어떤 모습의 내가 되어 있을까에 대한 상상들,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제가 한 일이고요. 두 번째는 나침판 열정 목표라는 것을 제가 그려냈어요. 저의 목표는 자유로운 여행 작가가 되는 것이 행위의 종류로서는 목표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10만 명의 네트워크, 이타성의 자기개발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것을 잘 운영하기 위한 200억 정도 규모의 재단을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저의 구체적인 꿈들이거든요. 얘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피라미드의 목표 체계가 설정될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짜보았던 것이거든요. 그것을 나침판 열정 목표 체계라고 저는 부릅니다. 요거 제가 굉장히 항상 강조하는 안젤라 더크워스의 그릿이라는 책에 보면 이 나침판 열정 목표 체계 같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거기서도 여러분들 참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요, 제가 무엇을 해가건 간에 그 목표 체계 안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제가 항상 인지하고 있어서요. 물론 그것이 한 번 정해지면 고정불변은 아닙니다. 이것을 실행해가는 과정에서 계속 수정되긴 하죠. 그러나 저는 그 나침판 열정 목표 체계 안에서 저의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일의 추구가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세 번째 제가 한 것이요, 순전히 제 생각으로 제가 주관하는, 제가 원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시작한 겁니다. 2021년 초에 주식회사 가능성들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김 교수의 3가지라는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 그게 기반이 돼서 2021년 10월부터 아이캔 유튜브 대학이라는 온라인 대학을 설립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4학기, 그러니까 1년 과정을 마친 졸업생들이 나오는 상황이 됐어요. 앞으로도 이것은 물론 쭉 이어갈 겁니다. 그 이외에도 이타성의 자기개발을 주제로 하는 책을 기술하기 시작해서 이제 그 책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여러분들과 지혜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책 기획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해갈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 교수일 때, 그때는 교수다움 안에서 제가 행위를 했다면 지금은 김익한 다움 안에서 완전히 제 삶의 주관자가 돼서 지금의 행위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오늘 자랑을 많이 했네요. 이런 삶을 제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저의 케이스를 쭉 들어보시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용기도 있어야 되고 결심도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자기를 잘 준비해야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저는 우선 여러분들이 정말 심심한 시간을 갖고 자기 삶을 돌아보고 지금 바로 이 시점이 가장 좋은 시점이야, 나의 인생을 개척해갈 좋은 시점이야 하는 생각을 꼭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은 내가 힘이 좀 부족해 라는 생각이 혹시 든다면 주변 사람들의 힘을 좀 빌어서 상의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아이캔 유튜브 대학 같은 그런 자기 능력을 키우는 그런 성장 과정을 경험하시기도 하고, 저한테 메일로 연락하면 제가 항상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드리거든요. 저 같은 사람에게 상의도 좀 해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용기 잃지 말고, 우리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이제는 나다운 삶을 정말 적극적으로 개척해가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시기를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권해봅니다. 여러분들도요, 저 같은 그런 경험을 하셨거나 인생에 대한 고민, 내가 나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댓글로 지혜 나눔 또는 고민 나눔 같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